오늘 달력 이거 되게 이쁜 달력이에요. 이거 불광 달력. 자, 버덕버덕. 버덕버덕.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동지 얘기를 하느냐? 달력하고도 관련되는데 원래 동지 때 달력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원래 동지 때. 근데 지금은 하력동선이라고 그래서 원래 하력동선이면 안 되지. 하력동선은 여름에 달력을 나눠주고 하지에 달력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동지에 부채를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전도됐다라고 할 때 표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때는 원래 부채를 주고 그런 더울 때 부채 나눠주고 동지 때는 달력을 주고 이런 문화가 옛날에 있어요. 근데 이제 철을 잘 모르는 사람은 거꾸로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때 달력을 줘. 동지가 언제냐면 12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12월 22일에서 24일 사이 정도에 듭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23일에 끝납니다. 동지는 양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해. 동지가 양력. 특별한 경우에 24일까지 가. 동지는 양력. 내년 동지는 언제 들죠? 21일이에요? 21일에? 그러면 여기 21일로. 아, 그러네. 내년에는 21일이네. 올해는 22일이잖아. 그죠? 올해는 22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조금. 그 며칠 상관으로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이거는 양력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동지 때 달력을 나눠주는 이유는 동지가 옛날 설날이어서 그래요. 설날이어서. 주나라 때 설날. 그 옛날 공자가 좋아했었던 게 주나라. 주나라 한 800년 정도를 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요걸 이제 3대 시대라고 하는데 하은주 3대 이러는데 저 하나라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요 앞에가 요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던 요임금, 순임금. 여기가 요 개창자가 우임금, 여기가 탕임금, 여기가 문왕무왕이에요. 문무라고 하거든요. 문무. 그리고 저 무왕이 일찍 죽고 그 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필하면서 잘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다졌던 게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주공이 누구라고 보면 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조입니다. 세조인데 왕위를 뺏지 않고 잘 보필해주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 딱 빠진 거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공자가 제일 좋아했었던 게 저 주공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꼽추예요, 꼽추. 그 동네 가보면, 장안 낙양 쪽 가보면, 저렇게 해서 환자들이 생기는갑다. 라는 게, 그리고 대부분은 물이 원인이에요. 물이 굉장히, 좀 그렇죠. 그래서, 이 공자가 존경했었던 게 요 주공이고, 그리고 이 주나라가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이게 서주, 호경이 수도일 때 서주, 그 다음에 낙양이 수도일 때 동주, 그리고 이 동주 시대가 춘추 시대,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뭐 많이 들어본, 한국 사람이면 다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본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 주나라가 끼친 요 하나라까지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왕조로 평가를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황한 문명이라고 하면 은나라의
원래는 상나라고 은나라로 나라 명칭이 바뀌고 수도가 천도가 되거든요. 요 은나라 때부터가 황한 문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된, 여기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게다가 나라가 한 800년 가니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 주나라 때 설날이 동지예요. 해가 떠오르는 거를 시점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동지는 태양이 가장 짧고 해가 가장 짧고 그때부터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양의 기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해의 시작을 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과 관련돼서는 동지 숭배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동지 언제냐?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가 로마의 동지다. 예수가 언제 태어나는지. 누가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천민을 누가 그 생일을 기억하겠어. 그러면 자기도 모른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 모른다. 자기 나이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조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당신 생일 모르고 당신 나이 모릅니다.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동네에 많이 있었어. 왜냐면 시계나 달력 개념도 없다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걸 기억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여러 명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 너무 슬프지? 지금하고는 시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때도 그랬잖아. 여러분 때도 그랬었잖아. 그래서 지금, 몰라. 한 70 정도만 돼도 뭐 호적이 잘못됐어요. 생각보다 많지.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는 해 시작이라고 하는 기점으로, 해의 시작, 태양의 시작,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이 시작된다. 봄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이 시작된다. 입춘. 1년의 시작은 봄이다. 그러면 입춘. 태양을 기점으로 시작한다. 동지. 예, 그래서 로마에서도 태양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것의 차이가 뭐냐면 이쪽이 약간 유목문화 쪽이에요. 태양 중심이 약간 유목문화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농경문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경문화 쪽. 그래서 로마 같은 데 최고 명절 중에 하나가 동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지에다가 숟가락을 얹고 이렇게 갖다 붙인 게 기독교죠. 기독교. 모르니까 그냥 동지. 모르니까 동지. 동지에다가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쩌고 다 필요 없고요. 예수가 태어난 중동 쪽에는 눈 잘 안 옵니다. 눈이 오기는 와. 산이라든지 기상이변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거기 눈 오면 진짜 난리 난다. 왜 그 눈도 다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강원도 있잖아요. 강원도 같은 데는 눈이 와도 많이 쌓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로 통행이나 이거 아무 문제 없어. 부산 같은 데 눈 오면 난리 나거든. 쬐끔만 와도 도로가 마비가 돼요. 왜냐하면 보통 때 그런 대책이 없었으니까. 강원도는 상설이니까 겨울에는 늘상 그러려니 하면서 아예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거야.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중동 같은 데 눈 안 오는 데다가 눈이 와버리면 거기는 이제 얼어 죽는 놈 나오죠. 이 정도 온도로 죽나? 죽죠. 죽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인도 예전에 영상 5도에서 사람들 얼어 죽고, 5도에서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 5도보다는 훨씬 추워요. 거기 습도가 높아서 그래. 습도가 높으면 훨씬 찬 느낌이 든다니까.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한국 사람은 아무리 습도가 높아도 영상 5도에서는 안 얼어 죽는데 걔네는 죽죠. 중동 사람도 죽습니다. 걔네 죽습니다. 그래서 차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중동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나오면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그게 유럽식 사고예요. 유럽식 사고예요. 철저하게 유럽식 사고. 유럽에 눈이 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겨울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쩌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양력을 쓰는 거는 대부분 유목문화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지는 양력이에요. 양력. 그래서 지금은 달력이 양력으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지하고 입춘도 그러고 보니까 입춘도 양력이네. 이거 안 움직입니다.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며칠 상관으로 움직이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추석과 설이 예전에 음력 쓸 때는 추석과 설이 안 움직였던 거고, 근데 지금은 추석과 설이 널뛰게 된 게 우리가 양력 달력으로 쓰니까 기준점이 바뀌어서 그렇고,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동지나 입춘이 보통 2월 4일 뭐 이때쯤 들잖아요. 그렇게 들 때, 그러니까 동지랑 입춘은 지금 현재는 안 움직이고 음력 예전에 썼을 때는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그래서 동지 때 달력을 나눠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지가 11월이잖아. 11월 맞지? 11월이 동지달이잖아. 동지서달이잖아. 예전에 그 강부자 달 타령 몰라? 11월이잖아. 11월. 음력 11월. 그래서 그때 달력을 나눠줘도 1월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설날까지 한참 남은 거예요. 한 달 훨씬 전에 배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동지 때 나눠주면 일주일 상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때 나눠줘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상황이 땡겨졌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저도 관심은 있는데 저도 그걸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밝히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양력 문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24절기가 다 양력이거든요. 그래서 양력 문화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유목풍습이었을 하거든요. 유목이 먼저 있고 뒤에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아마 존재했을 거다. 유목은 무조건 양력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력을 쓰는 거는 서양의 유목 문화 전통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양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양력을 쓰면 태양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중심으로 할 때는 달 중심이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동지가 설날이기 때문에 그 주나라 때 설날이에요. 주나라 때 설날. 그런데 그 문화 풍습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지금은 지금도 쉽게 바꾸지는 못해요.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바뀌어. 도로명 주소 못 외우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디 관공서 같은 데서 도로명 주소로 적어주세요 이러면, 아이씨, 이렇지 않나요? 외우시는 분도 있고, 그걸 뭐 자주 쓸 일이 있으면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자주 쓸 일 없는 분들은 그냥 뭐 무성의한 거지. 예, 조금 무성의한 거지. 그래서 이게 과도기가 있어요. 여러 개의 도량형이나 기준들이 작동을 하면 과도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과도기 속에서 지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보다는 평이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도 뭐 애들 돌반지 할 때 1g 뭐 이러면, 그러니까 저거 몇 돈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반지는 그래도 조금 한 3돈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젊은 분들은 반돈도 돌아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순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 돈이나 2돈은 좀 해놓으면 또 이게 휘어요. 그래서 또 한 3돈은 해야. 그리고 조금 이제 있어 보이려고 두툼하게 돌리면 한 5돈 이렇게. 아니, 있어. 5돈 하면 약간 가락지 느낌이 나거든. 두툼하게. 그 대신에 안 휩니다. 3돈 정도는 빨래를 열심히 하고 잘 짜면, 이렇게 잘 짜는 행동을 반복하면 애가 휩니다. 애가 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바뀌었어도 도량형 개념이 지금 오래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더 심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기준점이 바뀌어도, 그러니까는 1월 1일
1월 1일로 기준을 바꿨어도 예전 전통이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동지 때 한 살을 더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음력하고 맞춰봤을 때 음력하고 이게 지금 동지가 양력이니까 맞췄을 때 음력에서 초순에 들 때가 있고 중순에 들 때가 있고 하순에 들 때가 있대. 달력을 이렇게 보면 내년 동지는 11월 21일이에요. 21일. 요거는 이제 하순에 든다라는 얘기거든요. 상순이 10일까지, 중순이 20일까지, 하순이 20일부터 30일까지 상중하로 그냥 10일씩 끊으면 돼요. 그러면 하순에 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살을 먹는데 늦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요게 기준점으로 작동하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는 늦게 먹으면 좋은 사람이 어른들이래. 그래서 그거를 노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상순에 들어서 이제 한 살을 빨리 먹으면 애들이 좋아한대. 그래서 그걸 애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들면 그냥 이도저도 아니어서 중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동지에 팥죽을 먹는 것도 이제 빨간색 팥이라고 하는 빨간색 그 불을 상징하는 그 빨감을 통해서 모든 나쁜 것들을 시작점에서 이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몰라. 동지 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동지 전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자가래나 이런 데 보면 동지 때 시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태양의 시작이니까 시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새알은 태양의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거는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사 색깔에 있는 겁니다. 팥의 진료에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깐팥은 소용이 없고 팥죽,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쓰죠. 팥시루떡. 팥을 먹음으로 인해서 전체 기운을 발호하고,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는 첫 시작점에서 기운을 발호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싹 쓸려 내려가게 해서 나쁜 것들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새알이 알이냐 태양이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태양 같지 않나 싶거든요. 태양. 새알이니까 새알 같다 그래서 그냥 새알이에요. 명칭이 그렇게 붙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알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알이라는 의미 해석도 가능해요. 알은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모든 문화권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전 세계적으로 알을 통해서 재창조, 부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난생신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잘 나가는 조상들은 다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알이라고 하는 거는 알 안쪽은 다른 세계예요. 그건 청정한 세계입니다. 아니 그냥 이게 상징이 그렇게 돼 있어. 알은. 그래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걸로 딱 있다가 딱 깨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근데 동지가 태양이라는 의미를 보면 태양의 부활이라고 의미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태양을 내가 먹는 거지. 태양을 삼켰어. 썬칩이지, 썬칩. 썬칩. 그렇게 해서 안쪽도 다 씻어주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월 대보름의 세시풍속을 보면, 밖에서 쥐불놀이나 농악이나 큰 시끄러운 소리들을 내면서 안 그런 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게 있고, 내 몸 안에서 물리치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부름 깨기.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서 내 안쪽으로 전달시켜서 나쁜 것들이 잘 도망가도록 하는 그런 소리의 풍속이에요. 소리 풍속.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폭죽을 주로 썼었고, 우리는 폭죽이 너무 비싸니까, 화약이 비싸니까 지금도 그런 걸 해요, 중국에. 그래서 언제 폭죽 터뜨리는 소리를 들으면, 중국 가서 폭죽 터뜨리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이거나 장례거나. 장례길 인도에 나갈 때도 폭죽.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장례길 인도에 나갈 때 삿된 것들을 어떻게 물리치죠? 그 맨 앞에 방상시라고 얼굴 네모다시한 놈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그러니까
여러 상징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쁜 것들을 물리친다. 히랍 신화에서는 메두사입니다. 메두사. 그래서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그 메두사 얼굴을 보고 돌이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문장식으로 메두사를 썼었고, 동남아시아 인도 같은 데서는 그 가루다를 쓰죠. 가루다는 새, 맹금류. 그래서 나쁜 것들을 이렇게 다 쪼아서 물리치는 거예요. 새는 시력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약간 들어온 것 중에 우리가 닭 토템이 있었거든요. 닭 토템. 기말지 이런 거 보면 닭 토템이잖아. 닭이 왜 그러냐면 닭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닭은 새벽을 알리는 거죠. 새벽을 알린다. 그래서 약간 신성한, 그래서 닭 울음소리가 울면 귀신이 뭐 물러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적을 쓸 때 주사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닭 피를 가지고 부적을 써요. 닭의 벼슬을 잘라내고 거기서 피가 떨어지면 수탉, 암탉 피로는 안 씁니다. 수탉의 요 벼슬을 잘라내고 그 피로다가 부적을 쓰고, 몰라.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관심은 있는데, 이거 벼슬 잘라내면 얼마나 아플까 싶지? 네, 호기심은 있는데 쉽지는 않아. 벼슬을 물어 뜯고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성공하고 그 다음에 부부 화합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생닭을 가지고 그 벼슬을 물어 뜯고 뭐 이런 풍속들도 있어. 그런 걸 안 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참, 진짜 쓸데없는 것, 이런 것. 근데 그런 것들이 뭘 상징하는지를 이해하면 생각보다는 재밌어요. 이들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믿었다. 라는 코드들이 있어. 그게 문화 코드거든요. 닭숭배가 있고, 그 닭이 마치 벌레들이나 지렁이나 이런 거를 쪼아 먹듯이, 그래서 닭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게 매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매를 3마리 이렇게, 그러니까 몸은 하나고, 매 머리가 3마리야. 닭 머리가 3마리여도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삼재를 물리치는 부적이 돼요. 삼재를 물리치는. 삼재 1년에 한 마리씩 머리가 이렇게 작동해서 그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준대. 삼두일조응이라고 그래서 머리 셋 달린 매, 수리, 뭐 이렇게 닭으로 표현돼도 돼요. 닭으로 표현된 것도 있어요. 닭이 이제 나쁜 것들을 그 귀신들이나 이런 거를 울음으로 다 쫓아내니까. 그리고 닭에는 그게 있다 그랬잖아. 닭이 울음소리가 고귀요 이렇게 울어. 꽃기요를 한문으로 쓰면 고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높고 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닭은 길상이다라는. 그래서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닭을 키우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번식 차원만 아니고 약간 나쁜 거를 물리치는 호신용으로 애완닭. 그래서 이 구조들을 조금 이해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맞느냐, 보편적인 거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이 팥을 무서워한다. 닭 우는 소리를 무서워한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저거는 다 헛소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가 있어요. 그게 제가 말하는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대부분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그냥 구랍니다. 누군가 지어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거는 상징이고 우리가 공통으로 약속한 거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것은 작동을 합니다.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어. 만약에 팔자가 정 안 좋고 이러면 그 문화권적 에너지로부터 독립해버리면 돼요. 그건 외국에 나가면. 그 문화권적 에너지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는 데서는 허리 굽히는 게 인사라는 생각을 하는 집단에서는 허리를 굽히는 각도를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이 좀 공손하다, 싸가지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요즘 애들 인사하는 거 보면 어른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 저게 입으로 하는지 뭐 머리를 앞으로 까딱이는지 옆으로 까딱이는지 45도로 트는지 뭐 별놈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 기준은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예요. 그게 외국에 나가면 작동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이 더 합리적이다? 아니에요. 외국은 외국의 문화권적 에너지가 있어.
그들만의 또 문화권적 에너지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상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게 100%냐? 100%면 과학입니다. 그리고 과학에도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7, 80% 정도의 이렇게 내가 행동했을 때 이런 결과값이 나오면 과학이에요. 그리고 한 30%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는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안 나오느냐?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로또는 100% 당첨된다. 단 내가 산 로또가 당첨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산 로또도 많이 사면 언젠가는 당첨된다. 하지만 그걸 보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로또를 사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 다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효과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의 풍습이라든지 관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지. 요거를 100% 그래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더 크게 작동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차예요. 개인차. 그래서 저런 것들을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좋게 하면 돼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부적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는 부적이 100% 확실하냐? 야, 그러면 부적 그리는 놈은 대박 나야지. 지부적 지가 가지면 되는 건데. 부적 그리는 사람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지 또 봐야 돼.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시황이나 한무제에게 불사약을 바치는 놈은 도대체 누구냐? 왜 지는 안 먹고 주느냐? 그렇게 좋으면 지가 먼저 먹어야지. 그 생각을 한 번은 해야 되거든? 한 번을 해야 돼. 부적이 그러면 크게 바뀌지는 못해. 그러니까 효과가 없느냐? 아니야. 나름 효과는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뭐 큰 비용을 들이면서 할 정도의 가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딱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애야 되느냐? 아니야. 굳이 그런 거를 다 없앨 필요는 없어. 왜? 작동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주 이름이 촌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개명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지어줬는데 그냥 살 만큼 살았는데 그냥 가라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특별하지 않으면 개명하라고 하고는 싶은데 나한테 지어주려고 할까봐 귀찮아서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이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느냐? 그렇진 않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여러분이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뭐가 사람이 바뀌겠어? 하지만 이미지가 좀씩 바뀐다. 이름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 차이가 있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이거 마찬가지예요. 옷은 깨끗하게 빨아입으면 되는 거 아니면 그거는 진짜 쓸데없는 소리고요. 옷차림이 그 사람의 이미지에게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사람이 바뀌느냐? 바뀌는 거 아니야.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야. 그 정도 효과들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게 별 볼 일이 없는 거냐? 나름 의미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러면 그게 본질이냐? 본질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질주할 수는 없고 내 본질에 대해서 질주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러면 본질 에너지 쏟기가 어려워. 그럴 때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주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는 싶어. 거기에 맹목적이지만 않으면.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옷이 날개다. 얼마 전에 그 전청도도 비슷한 거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사람이 신뢰하게 되는 거잖아.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냐? 그건 아니지만 사람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내가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그것과 그것은 또 틀려. 그리고 외모도 성이에요. 외모도 성이야. 너무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 네. 타고난 게 좋으면 노력을 덜 해도 돼. 근데 타고난 게 부족하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뭐하고 똑같지?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좀 덜 해도 돼. 머리가 좀 떨어지게 나왔어.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긴 하지만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더라. 민속 문화나 풍속이나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다라고 해버리면 100% 의미 없다 그래버리면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야, 그럼 결혼식은 해서 뭐 하냐?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 의미 있는 것만 할 거면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 아니, 그렇잖아. 결혼식이 그렇게 큰 의미, 그거는 상징인 거지. 그게 무슨 뭐 결혼식 사진이 있어야만 법적인 효과가 발휘되고 그런 거 하나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건 뭐 잠깐 할 건데 뭐 잘해서 뭐하냐? 돈 많이 들여서 뭐하냐? 돈 많이 들이면 뽀대가 나죠. 야, 호텔에서 하나 뭐 중구청이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해주는데 하는 거나 뭐 별 차이 있냐? 그 잠깐인데 차이 크죠. 차이 크죠.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문화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질로만 살지 않아. 실질로만 살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래를 쳐서 이해해야 돼. 근데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조화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미개한 사람들. 문화는 실질이 아니에요. 문화 자체가 실질이 아니야. 그래서 그 두 가지 층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